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벌써 2600여 분 들어오셨어요. 조혜자님, 전 조국 팬이에요 하셨고요. 가을 영양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한상민님 오셨고요. 황지영님도 오셨습니다. 지병선님 오셨고요. 푸른시님, 골든김님 반갑습니다. 김경진님, 송기현 원주에 플랜카드 붙이는 거 보면 알아요. 민주당원으로 너무 열받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참 그렇죠. 저도 참 보면서 이 사람은 과연 민주당원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아닌 또 다른 당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속마음은 윤석열인데 겉으로만 민주당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보고 있어요. 예. 자, 연유님, 지금의 사기꾼 정권이 들어서는데 일조한 사람을 어떻게 지지하나? 하셨어요. 아유. 자, 레인보우님 들어오셨네요. 네, 2700여 번 모두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자, 연유님 말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요. 냉담한 호남, 다급해지는 친낙인데요. 자, 이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낙연이 이 호남 쪽을 쭉 훑고 있어요. 예. 그런데 생각만큼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습니다. 이분이 호남, 그렇게 전남지사를 했잖아요. 지역 맹주로 거의 뭐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북이 정세균이라면 이 전남은 이낙연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등식도 어느 정도 성립이 된 것 같아요. 호남 맹주, 이 전남권의 맹주라고 불렸던 이낙연 대표가 지금 전남권을 쭉 훑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분위기가 떠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이낙연을 비롯한 친낙계가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분위기가 안 뜨는지 자신들로서도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그런 표정들이에요.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엊그저께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재명이 검찰 출석하는 날 이낙연은 호남 훑기, 텃밭 호남 훑기에 나섰다라는 보도예요. 제목이 참 거시기하죠. 이재명이 검찰 출석하는 날 이낙연은 호남 텃밭 훑기에 들어갔다. 2박 3일 일정이고요. 광주, 순천, 목포 등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대중 대통령 추모식에도 참석을 했어요. 지역 기자들과 곳곳에서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민들과도 만나는 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본격적인 정치 행보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게 뭐 선거 국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선거 국면에 지방 유세를 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누가 보더라도 전당대회나 혹은 당대표 선거를 노리고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서 곳곳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의 김대중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어요. 제2의 김대중이 자기 자신이다, 나다, 이런 취지겠죠. 자, 호남에서는 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 존경이라든지 이 지지, 이런 바람이 아직도 사그러들고 있지 않죠. 사실 호남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제2의 김대중이라는 것은 이 호남 민심을 어떻게든 간에 좀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제2의 김대중이다 라는 식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호남 반응이 그렇게 화끈하지가 않아요. 일부에서는 대놓고 지적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 너를 어떻게 비교를 하냐.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을 그렇게
억압과 핍박을 당해 오셨는데 그 억압과 핍박을 뚫고 대선에 오르지 않았냐. 근데 지금 네가 뭐 양지 바른 곳에 어떻게 보자면 항상 그 기득권층과 함께 있었던 네가 어디다 대고 김대중을 거론하느냐, 뭐 이런 지적도 사실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낙연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할 겁니다. 분위기가 안 뜨는 건 둘째 치고 냉담하고 심지어 아주 적대적인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내가 혹시 뭘 잘못하고 있지? 내가 민심을 뭘 못 읽고 있을까? 이런 거를 찾아보려고 할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 전 대표 이분은 전혀 엉뚱한 데서 해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예, 내가 뉴스 메이킹을 못하기 때문에 언론의 시선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아유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대놓고 이재명 체제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혁신안을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아유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 도덕적 권위를 잃은 게 뼈가 아파. 이런 소리를 했어요. 자, 어떻게 보자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시민들은 혹은 전남 민심은 이낙연한테 투쟁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 투쟁의 방향은 당연히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과 검찰 정권 아닙니까? 근데 이낙연은 투쟁의 대상을 이재명으로 잡고 있는 거죠. 엉뚱한 헛발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이낙연에 대한 호남의 이런 민심은 더 싸늘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들 이렇게 해요. 자, 어쨌거나 이 이낙연계는요, 자신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투쟁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서 한마디 탁 하고 나니까 야, 우리 일제히 이재명을 한번 족치자, 죽이자!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 체제 흔들기를 시작했죠. 그게 바로 이 대의원제에 대한 흔들기였습니다. 자, 이낙연이 아까 그렇게 말한 거, 혁신안이 어떻고 뭐 도덕성이 어떻고 운운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날 이낙연은 호남에서 떠들고 이낙연계 국회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하면서 또 흔듭니다. 그래서 이 혁신안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김은경 혁신안의 핵심은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고 직선제로 바꾼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혁신안에 대해서 이낙연이 대놓고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이낙연계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에 몰려와가지고 온갖 비난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뭐 김남국의 가상자산 투자 문제니 뭐 전당대회 돈봉투 문제를 해결하라 그랬더니 엉뚱한 해법을 내놓았다라는 식으로 막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전당대회 돈봉투 문제 이거 대의원제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전당대회 돈봉투 결국 누구한테 다 들어갔나요? 대의원한테 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왜 뭐가 문제인데요? 코인 투자 금지돼 있는 걸 했나요? 코인이 마약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왜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결국에 지금 이낙연계의 이 혁신안을 흔들기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흔드는 것이지 실제로 흔들 내용이 있어서 흔드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혀 엉뚱한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자 뭐 그게 잘못이에요? 그리고 이미 드러난 것이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문제가 없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가 투자를 했고 의정하는 그 회의 시간에 거래가 된 것은 사전에 예약을 걸어 놓았기 때문에 그 예약 시간에 맞춰가지고 거래가 된 거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해명을 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귀에 진짜 뭘 박아 넣었는지. 자, 진짜 개혁일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남의 말도 안 듣고 그냥 내가 자기 말만 하는 이런 게 제일 문제인가 아닌가, 그런 것부터 일단 개혁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몰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개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자, 지금 딱 그런 거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은 열심히 소명하고 아닙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증거를 내놓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 뭐 하는 거예요? 친낙계, 예? 국회의원들 뭐 하는 겁니까? 모르겠고 김남국 무조건 나빠, 김남국 무조건 나빠, 이러는 거지. 예.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귀를 막고 몰라 이거 아니에요. 김남국 나빠, 무조건 나빠, 이거 하는 거잖아. 이거야말로 개혁의 대상 아닌가요? 이런 국회의원들을 내쫓는 거야말로 진짜 개혁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단 이낙연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으니까 자신들도 같이 몰고 가는, 한마디로 이렇게 보조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좋아. 그래서 뭐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지지자들이 이낙연을 조금 돌아다 보고는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자,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요, 제가 알기로는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순천에서 지역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모습입니다. 순천에서 하셨대요. 자, 순천. 그래서 순천이 작은 도시는 아니죠. 뭐 꽤 나름대로 꽤 뭐 규모 뭐 아주 큰 도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더군다나 호남이잖아요. 순천이잖아요. 순천. 그러면 지지자들이 적지 않은 곳입니다. 지역민들 적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낙연이 전남도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순천에 갔는데 모여있는 사람들 보세요. 일단 되게 듬성듬성하죠. 그리고 지지자들이 모였다기보다 그냥 지역 유지들이나 이 사람 모두 간담회 하는 것 같고요. 장소도 조금 그래요. 보통 이렇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 하나 이렇게 왔다 쳐봅시다. 난리가 났을걸요. 그리고 이 밖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을까요?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되게 쌀렁합니다. 이 사진 찍은 것도 보면 기자가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그죠? 이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아니야. 전혀. 그죠? 여기 이낙연이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 뒤통수가 크게 나오잖아요. 이런 사진 찍으면 안 돼. 사진 이렇게 찍는 거 아니에요. 네, 여하튼. 자, 대동하는 기자도 없이 이렇게 대충 사진을 찍고, 이 대충 사진 찍은 것만 보더라도, 예, 이게 답니다. 여기 수박도 있네, 여기에. 자,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분위기가 냉담하다. 아니, 냉담은 둘째치고 이낙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더라. 호남 사람들은 이낙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분적으로 이낙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비판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석을 했던 어제 17일 공교롭게도 이낙연 전 대표는 전남 순천을 찾아 민주당 소속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 난감해했다. 겁니다. 자, 표현이 난감해했다지만 사실 대단히 기분 나빠했고,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정 조율이 난감해졌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 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 있는데 지방 방문 일정을 이날 딱 맞춰버리면, 현장에 있던 전남에 있던 그 지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당히 난감한 거죠. 이 자리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이 기사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전남 순천에 있는 사람이 이분들이 서울까지 오시려고 했다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에 맞춰가지고 우리 검찰청에 한번 몰려가자 뭐 그랬던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서울을 오려고 했는데 이낙연이 순천을 오는 바람에 서울을 못 갔다. 그래서 되게 난감했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 이 전남 순천에서 오신 분들이 그닥 많진 않았어요. 자, 서울에 오실 것도 아닌데 그 이낙연이 순천에 왔다고, 그래서 순천에서 일정이 만들어졌다고 지역 정치인들이 난감해했다. 글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지역 정치인들이 난감할 것도 없지 않나요? 뭐 지역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글쎄, 이분들이 서울 오실 거 아니잖아.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이게 검찰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당 전체가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 다른 행사를 하기 곤란했다 이 말인가? 자, 어쨌거나 저는 이 기사에서 뭐를 읽을 수 있었느냐 하면, 지역에서 대단히 곤란해했구나. 이낙연이 오는 거를 싫어했구나. 라는 대목으로 저는 읽혔습니다. 그죠? 분위기가 안 뜨는 건 둘째 치고, 쟤 왜 왔어? 분위기 파악도 못해. 라는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보면서, 야, 이낙연이 여기, 아니, 글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역 정치인들이 굳이 서울까지 오실 것도 아니고, 순천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은 국회 활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 가기 어려웠을 거고, 굳이 그 일정이 겹쳐가지고 일정 조율에 좀 난감했다? 글쎄 저는 그게 약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뭘 말하냐면 이 지역 정치인들이 이낙연 이 모임에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가기 싫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안 가는 핑계가 일정 조율이 오늘 우리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 검찰 출석하시는데 그쪽으로 제가 가니라고 일정 조율이 안 돼서 라고 핑계를 댔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그런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안 뜨는구나. 이낙연은 이 분위기 띄우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분위기 참 안 뜨는구나. 아니, 안 뜨는 거 둘째 치고 지역에서 불청객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지역 쪽, 호남 쪽에서 전해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영삼이 어려울 때 김대중은 함께 싸웠다. 그런데 이낙연은 왜 이재명이 어려울 때 함께 싸우지는 않고 그 어려움을 이용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뭔가 좀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김영삼이 어려울 때 김대중은 함께 싸웠다. 네, 사실이죠. 김영삼이 그때 그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국회에서 제명을 당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역사상 제명을 당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유일해요. 그때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함께 싸우지 않았던가요? 그 싸움이 바로 부산, 마산, 부마 항쟁으로 이어졌고요. 그것이 12.6 바로 박정희를 향해 날아가는 총탄이 되었습니다. 김재규가 그 당시에 박정희한테 총을 겨눴던 이유는 부산, 마산에서 벌어지고 있던 이 시민들의 시위가 밀란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래요. 자, 그리고 그것은 뒤이어서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고 결국에 5월 광주 5.18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요, 오랜 시간 경쟁자였지만 어려울 때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의리는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당시 그때 신한국당이었죠. 신한국당. 민자당에서 신한국당. 그러니까 김영삼이 소속돼 있던 신한국당. 이 신한국당이 바로 그 누굽니까? 이회창한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이 당시 신한국당을 탈당까지 해야 됩니다. 말이 탈당인지 사실상 이회창이 김영삼을 내쫓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유는 뭐? IMF가 터지는 바람에 대통령 선거가 엄청 어렵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회창이 김영삼을 내친 거죠. 심지어 그 당시 신한국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풍선으로 YS 그 인형을 때리는 이런 모습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한 게 하나 있었죠. 그 당시 검찰이 또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 김대중 후보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부분 이 검찰의 행보가 참 많이 지금과 겹친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IMF 터진 그 직후에 이회창과 김대중이 이렇게 그 대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검찰이 김대중 대통령을, 당시 김대중 후보를 뭐 수사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어요. 자, 그 수사를 사실상 김영삼 대통령이 막았었죠. 김영삼 대통령 역시 어떨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김대중의 손을 잡았던 겁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치열하게 경쟁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미워했겠지만, 그럼에도 정말 서로가 결정적일 때 손잡아주고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그 IMF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또 수사를 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설친 적이 있죠. 그때 그 검찰을 붙들어 맨 사람이 누구다? 김대중 대통령. 어려울 때 두 분은 같이 했습니다. 적어도 민주당의 정신은 그런 거 아닌가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줘야지. 경쟁자가 어려울 때 나락으로 밀어뜨리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김대중, 제2의 김대중을 외치고 있는 이낙연, 그 이낙연에 대해서 지역계 어느 인사가 이런 말을 하셨대요. 김영삼이 어려울 때 김대중은 함께 싸워줬다. 네가 제2의 김대중이라며.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거 울림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글쎄,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낙연은 이거 어렵겠구나. 이거 분위기 어렵겠구나라고 좀 감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낙연 며칠 뒤부터 8월 25일부터 영남을 또 순회를 한답니다. 이낙연 대표는 검찰의 이 소환 때문에 늘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낙연은 지역을 돌면서 자기 표밭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제발 이재명 물러나라. 이재명이 물러나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래.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8월 25일 부산시 의회에서 강연을 한답니다. 민주당 소속의 부산시의원, 구의원들이 모일 거래요. 그 다음에 이낙연계 정치인, 국회의원들도 부산으로 집결할 모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재정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배재정, 최인호, 전재수 이런 분들이 이 모임을 계획을 했던 모양인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빨리 낙마하라고 꼭 이래야 될까요? 참 마음이 아프네요. 씁쓸하네요. 그렇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CC님, 이낙연 전 정권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무슨 일을 했나? 국무총리로 임명돼서 꽃길만 걷다가 권력 욕망에 당대표 하다가 6개월 만에 당대표 내려놓고 당권 도전으로 종로 국회의원 출마 선언해서 다시 대선 도전하고 참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참 아쉬운 면이 많아요. 그리고 종로 국회의원을 왜 내려놓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한석이 종로에서의 한석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참 누구 말못하나 헛짓거리 한 거죠. 영남님, 갈라치기 수박들을 그냥 신당 차려 나가라 라고 하셨어요. 이사 금수강사님, 낙연이는 보좌진 3인 자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가슴이 아프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윤경님 후원해 주셨고요. 신풍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헌정사에서 제명되는 의원이 지금까지 김두한인 줄 알았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군요. 예, 김두한이 제명이 됐나요? 제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김두한 같은 경우 당시 이 진보당 소속이었죠. 그리고 진보당은 해산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을 그만두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확하게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